안녕하세요. 잡초군성입니다. 오늘은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도대체 이 관세 정책이 뭐길래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지 한번 오늘 이야기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은 여러분도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미국의 관세 정책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궁금했단 말이죠. 여러모로 정보를 잘 취합해서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내 뉴스들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역 수지 적자에 미국 관세 폭탄까지 결국은 관세 이야기가 바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은 관세 폭탄을 맞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죠. 왜? 맞을 게 뻔하거든요. 이 이야기 조금 더 뒤에서 하기로 하고 어찌됐건 수출에 있어서 악영향이 나올 것 같으니까 바로 주식시장에서 선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휴일이 지난 한국 주식장이 딱 열리자마자 코스피 장중 2430선 이런 뉴스가 나와버리죠. 그리고 환율도 1470원대로 주식은 빠지고 환율은 오르는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이란 시그널은 전부 다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주식만 그렇냐? 뭐 코인도 보니까요 다 파래요 파래. 아주 빠진 폭들이 가관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시그널들이 지금 한국에서 먼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무슨 일들이 있었냐? 무슨 이야기들이 서로 지금 오갔었냐? 이걸 한번 들여다봤어요. 먼저 두들겨 맞은 세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 여기서 중국이 조금 키포인트가 되긴 하는데 중국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캐나다하고 멕시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캐나다는 위에 있고요. 미국이 가운데 있고 멕시코가 이제 밑에 있어요. 여기서 트럼프가 첫 번째로 무슨 빌미를 잡았냐. 중국이란 나라에서 미국 국민들을 좀비로 만드는 아주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약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약품들을 캐나다를 거쳐 들어오고 멕시코를 거쳐 들어오고 이러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캐나다 멕시코 니네가 알아서 잘 틀어 막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니네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크게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대통령이 되자마자 먼저 이 나쁜 약품을 가지고 빌미로 삼아서 관세를 때려버린 겁니다. 25%씩 때려버렸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캐나다와 멕시코가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복 관세를 니네한테 때리겠다 그러면서 캐나다가 먼저 우리도 보복 관세 미국에 25% 부과해버릴 거야 이러면서 치고 나왔어요. 멕시코도 우리도 보복 관세를 할 건데 몇 퍼센트로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막 이렇게 피 튀기고 있는 이 와중에 트럼프가 갑자기 고개를 쓱 돌려요. 그곳엔 누가 서 있었냐?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유럽이 서 있었습니다. 유럽이 하하 하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트럼프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군소리 하지 말고 니네도 관세 부과한다. EU도 곧 관세를 부과하겠다. 결국은 유럽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많이들 예측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어찌됐건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유럽은 바로 성명을 발표를 했죠. 야 트럼프 우리한테 관세 부과를 하면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하고 여러 개의 나라가 지금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벌이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 신경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요. 정리를 살짝 해봤습니다. 먼저 캐나다를 볼게요. 캐나다에서 수출하는 전체 수출품 중에 76%가 미국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이 관세 25%를 부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때요? 타격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거꾸로 미국이 캐나다에 수출하는 거는 얼마나 되냐? 16% 정도 캐나다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복관세 25%를 똑같이 먹이겠다고 해요. 자, 단순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손해입니까? 캐나다가 손해죠. 76%의 관세가 매겨지는데 일단 캐나다 깨갱하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 멕시코를 한번 볼게요. 멕시코는요 캐나다보다 더해요. 80%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세 25%가 붙은 겁니다. 멕시코는 캐나다보다 상태가 더 안 좋습니다. 미국이 멕시코로 수출하는 거는 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보면 캐나다나 멕시코나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기울어진 그러한 운동장에서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고 그 다음 타선으로 두들겨 맞은 유럽, EU입니다. EU. 유럽은 어떠냐?
20% 정도가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나가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미국이 이제 관세를 얼마를 두들길지는 곧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요, 미국은 유럽에, EU에 도대체 얼마나 수출이 나가냐? 14% 정도 나갑니다. 자, 여기서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나 멕시코는 80에 16, 76에 16, 이 갭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유럽으로 넘어오니까 갭 차이가 6%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개의 카드가 더 사용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나토 탈퇴라는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유럽, 잘 들어. 우리 미군이 니그 나라에 가가지고 주둔을 해줌으로 인해서 니네 아끼는 국방비가 얼마야? 그거 니네 다 토해달래? 니네 한번 미군 빠져나간 그 공백을 돈으로 한번 메꿔볼래? 하면서 추가적인 협박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는 유럽도 결국은 이 트럼프란 사람의 마수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궁금해요. 그러면 유럽은 일단은 번외로 약간은 뒤로 제쳐두고 생각을 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거를 좀 아는 것도 중요해요. 왜? 우리나라라고 이런 일을 안 겪을 리가 없기 때문에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요. 가장 먼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만한 그럴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에서 물건이 1,000원에 들어와요. 자, 1,000원에 들어와서 관세가 없었어요. 그럼 얼마에 나갑니까? 다시 1,000원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가 25%가 부과가 됐죠. 그러면 1,000원이던 물건이 아무 이유 없이 1,250원이 되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캐나다나 멕시코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국민들이 먹고 살기 팍팍해지죠. 그러면 기업들이라도 국민들한테 일자리도 많이 주고 월급도 올려주고 해야 될 건데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 76%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관세가 매겨진다는 거는 결국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 말인즉 기업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일자리는 감소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기업이나 일자리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멀쩡할 리가 없죠. 주식시장 붕괴할 거고요. 그 나라의 GDP가 감소하게 되는 엄청난 여파가 쏟아져 들어올 거다 이겁니다. 한국이라고 비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데미지가 거의 비슷하게 한국도 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봐둘 필요가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EU, 유럽은요. 관세 압박하고요. 국방비 압박, 나토를 탈퇴하겠다는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강하게 유럽도 압박을 가할 겁니다. 일단은 발표된 게 여기까지고 그 다음으로 예측이 되는 나라는 베트남, 한국, 일본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어저께 올린 영상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두들겨 맞을 위기의 10개의 나라. 제가 이거 어저께 말씀드렸었죠. 일단은 중국은 좀 이따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제쳐두고 나머지 나라를 놓고 볼게요. 멕시코, 맴매 맞았습니다. 예, 두들겨 맞았고, 캐나다, 예, 일단 두들겨 맞았죠. 캐나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EU 국가들을 한번 볼게요. 독일, 그 다음 이탈리아, 아일랜드, 예, 이런 나라들도 일단은 전부 다 제재 대상, 관세 대상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남은 나라를 보십시오. 아시아입니다. 전부 다 아시아들. 여기서 베트남이 좀 꿀을 많이 빨고 있죠. 베트남이 우리보다 앞서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크고요. 어찌됐건 남은 나라들도 전부 다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일본, 한국, 미국의 아주 최우방 국가 중에 하나죠. 이런 나라들한테는 뭐 25% 이렇게까지는 안 때릴 것 같아요. 앞서서 우리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나 멕시코는 약간 본보기 케이스였어요. 전 세계를 조금 두려움에 딱 멈추게 할 만한, 긴장하게 할 만한 본보기 케이스였고 한국이나 일본에 그렇게까지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요. 왜냐? 중국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아시아 국가들 보시면요. 다 중국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씩 부과는 안 할 것 같고 미국의 말을 얼마나 잘 듣냐에 따라서 뭐 3%가 됐건 5%가 됐건 10%가 됐건 차등 적용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눈치 게임을 잘하고 트럼프가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의중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게 한국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중냐 사냐 이 갈림길로 갈 만한 지금 그런 시즌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중국. 도대체 중국하고 미국은 지금 어떻냐? 여기서 조금 의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트럼프가 못 죽여서 안 달란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멕시코랑 캐나다에는 25%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중국은 10%만 부과를 하겠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캐나다가 25%면 중국은 한 50%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10%만 부과를 하겠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 정말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가장 먼저 부담감이 있겠죠? 초장부터 50%, 70% 이렇게 질러버리면 그 다음에 협상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목표가 중국이에요. 관세 10%로 시작을 해가지고 차츰차츰 내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계속 올리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를 들쑤셔 놓음으로 인해서 우회 수출 금지를 실시를 하겠다. 이거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한 거예요. 중국이 지금 미국으로 15% 정도 수출이 나가고 있지만 이거는 보여지는 정상적인 데이터고요. 나머지 멕시코, 캐나다, 뭐 여러 가지 다른 나라를 통해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양을 보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미국이 이거 용납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우회 수출도 철저하게 틀어막겠다. 캐나다, 멕시코 붙어 있는 나라부터 그래서 단속을 한 거고 우방국을 중국이 점령하는 걸 방어를 하겠다. 이게 전쟁으로 점령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차이나머니가 안 들어온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개입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전체 나라를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미국의 최우방국들엔 중국이 개입하는 꼴을 더 이상 볼 수는 없다. 우방국 막겠다 이겁니다. 미국이 강력하게 그래서 나온 거고 현재 지구상에 미국 다음 가는 패권 국가가 뭐가 있을까요? 중국입니다 사실. 차이나머니 어마어마하거든요. 차기 패권 국가 싹을 아주 그냥 싹둑 잘라버리겠다. 자라나지 못하게 싹을 자르고 아주 비벼서 뭉개트리겠다. 강력한 의지가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요. 결국은 이번 관세 사건의 가장 궁극적인 미국의 목표는 무엇이냐? 중국 고립작전입니다. AI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중국이 뭐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챗 GPT 그 수준까지 올라왔고 어쩌고 저쩌고 중국도 꿈틀꿈틀 엄청나게 그러고 있거든요. 중국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겠다. 니네가 필요한 자원, 수입품, 니네가 수출할 것들 전부 다 미국이 통제하겠다. 중국을 고립시켜서 완전히 망가뜨리겠다. 철저히 미국의 속국, 감히 넘보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정말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흡했죠. 아주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돌아온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소름 돋는 상황 속에 그러면 한국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나를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의 처지입니다. 일단은 중국에 뭔가를 거래를 못하도록 미국이 압박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압박에 우리는 동참을 할 수밖에 없죠. 중국하고 거래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중국하고 지금처럼 거래를 더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미국의 관세 폭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심하게 두들겨 맞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미국 말을 들어. 중국에 뭐 수출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수출 안 해. 한국이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요? 우리 한국은요, 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중국이 그러면은 또 고지고대로 아이고 그래 한국 니네도 먹고 살기 힘들지 이해해줄게 안 그럴 거라 이 말이에요. 거대한 미국과 중국이란 나라 사이에 한국이 껴가지고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게 될 것 같다. 여기서 필요한 건 뭐다? 외교력이다. 뛰어난 외교력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부재 상태다. 그래서 두려운 거고요. 북한 문제도 이제 껴듭니다.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하고 직접 맞닥뜨리게 됐죠.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였을까요? 일단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떼어놓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은 국방비 지출을 올릴 수밖에 없는
미국의 제스처에 따라서 우리의 국방비가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에 더 많은 돈을 지급을 해야 될 거고요. 미국에 더 많은 무기를 사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돈을 뜯어가는 것도 모자라서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지금 삼성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설립을 하려고 들어가 있죠.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설립을 해라. 미국으로 투자를 해라. 들어와서 장사를 해라. 다른 나라 가기만 해봐. 무조건 미국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지어진 공장으로 미국 내에 고품질의 물품들을 공급을 하고 세금도 내라. 이 비율을 또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로 관세 보복이 예상이 됩니다. 한국의 처지가 어떤가요? 너무 힘들고 팍팍하죠. 이제는 트럼프 정부에서 한국을 고지고대로 조금 이쁘게 봐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좀 제 생각이 너 좀 너무 비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납작 엎드려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내줄 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먼저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게 그러한 모습일 거다. 달라고 해서 주면은 많이 뜯길 거니까 먼저 내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최소한의 걸 내주는 그러한 우리가 전략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 대가는 실제로 엄청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한국 상황이 많이 안 좋죠. 지금 뭐 관세 이런 걸 떠나서 옆구리만 쿡 찔러도 쓰러질 정도로 한국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 관세 관련해가지고 국제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과연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버티고 헤쳐나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하늘에 대고 비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저도 좀 가슴이 좀 답답한데 그래도 잘 해결되는 그러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이야기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